텔레그램에 들어와 있는 질문들을 텔레그램, 저희들 이용하는 텔레그램 공유방에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하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1. 미국이 북측에 가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한국에 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포. 단 한 번도 우리가 실정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이 공포가 두렵다는 것이죠. 공포가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큰 두려움인데요. 우리가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남북미가 약속한 것을 종전선언을 실천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하겠다라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을까요? 온당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진짜 그렇다면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렇다면 이게 본질적으로 뭔지 아세요? 노예적 삶을 살 것인가? 주체로 살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진짜 그렇다면 그게 미국의 본질이라면 부딪히자. 그렇게 끊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사항 현재 없고요. 유튜브 질문 1. 네. 유튜브 질문 1.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적극적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해명화님의 질의사항이었는데요.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적극적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북한 핵 문제의 본질, 북이 왜 핵을 가지려고 했는지에 대한 본질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건 정책으로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식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마도 대북정책 결정단위에 있는, 대미정책 결정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북이 핵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아마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볼 거예요. 그 인식의 한계, 인식의 오류가 북한 핵문제 해법의 가장 큰 걸림돌이 좀 봅니다. 인식을 제대로 갖게 하는 것. 그러면서 방금 전에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요. 미국과 웬만해서는 충돌하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미국하고 좀 불편한 관계, 얼굴을 붉히면서까지는 뭘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기본 이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걸 명료하게 인식한다라면은 종전 문제. 저는 그래서 아예 프레임을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핵화하지 마자는 얘기 아니죠. 제가 아까 로키라고 말씀드렸죠. 로키. 해법은 이런 겁니다. 평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핵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비핵화 정책은 미국이 북측하고 풀라라는 것이고 미국이 북측과 비핵화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로키로 조응하겠다는 겁니다.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비핵화를 먼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이야기합니까? 미국이 풀라 이거죠.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종전선언 문제부터 평화의 실질적 해법들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죠. 같이 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간다라면은 특별하게 미국하고 충돌될 지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면 충돌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인식만 명확하다면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까? 예, 질문 2가 들어와 있네요. 그 밑에 예, 보시죠. 질문 2. 예. 북은 이미 핵 보유자 또는 핵이 생명인데 이것을 유럽이나 미국이나 절대적으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 나라를 허락할 시 또 다른 나라들도 핵을 보유하기를 원하기에 이미 핵 보유자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핵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NPT 체제 아시죠?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핵을 갖게 되는 것을 다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2019년도 그랬고요. 2017년도 그랬고요. 전 세계에서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들이 유엔에서 모여가지고 전 세계 비핵화를 결의했었습니다. 핵을 갖지 않은 나라들이 모여서 그 전 세계 비핵화에서 핵 보유 국가로서 유일하게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진 나라가 북측이에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이 전 세계 비핵화를 결의안을 냈을 때 다 참여 안 했는데 반대했는데 북측은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인도도 미국은 인도의 핵 보유를 대중국 압박용으로 용인했죠. 이스라엘의 핵 무장을 대중동 전략으로서 용인했죠. 결국 핵 보유라는 것은 미국의 전략이죠. 언제까지 통용될까요? 불가능하죠. 이거 이미 수십 년 된 강대국의 논리인데요. 강대국 패권의 논리, 저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강대국 중심의 세계관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똑똑해졌습니다. 모든 주권적 시민권자들이 대부분 다 똑똑해졌어요. 그런 불평등 관계를 필리핀을 보세요. 터키를 보세요. 냉전적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는 이미 퇴조하고 있죠. 트럼피즘은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 일방주의의 퇴조의 결과물적 현상이 트럼프의 당선이었습니다. 우리만 공포에 찌들고 있어요. 저는 비핵화를 잊으라고 이야기하는 종전선언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전쟁적 상태가 다 끝나는 순간 그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정책적 결정의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전쟁이 끝난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건 진짜 많아집니다. 한미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게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한미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단초입니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체 유지, 전쟁 상황을 요구할까요? 정치 권력의 네오콘들이죠. 미국이 유력한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우리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죠. 오히려 미국 내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서구적 합리주의, 미국적 세계관에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똑똑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합리적인 토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외교안보 한국 외교원장 김준영 원장께서 한미동맹관계를 가스라이팅에 비유해가지고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았죠. 저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불평등 한미관계 속에서 비핵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못 꺼내죠. 종전선언을. 이제는 공론화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춤거릴 때 오히려 미국은 더욱더 강도 높게 대들 땐 대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가지고 눈치 본다는 것은 저는 용납 안 됩니다. 이 생존권이다. 기본권이다. 민주적 권리다. 우리는 종전이 필요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국회가 함께 이야기할 때 미국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못하겠지만 정부가 한계 속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민사회가 국회가 나서가지고 치고 나가자는 것이죠. 아까 마지막 장에 썼던 것들은 향후의 종전평화운동들을 광범위한 운동으로 가져갔으면 싶어서 제안했던 이야기입니다. 질문 3이 있고요. 네, 잠시만요. 이제 미국 패권주의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을 못하는 곳이 한국 내에
검은 머리 한국인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예, 뭐 맞습니다. 미국적 세계관 속에서 있죠. 많습니다. 삼촌 식민지배 일제히 주고 그들이 여전히 기성을 부리고 있죠. 그들은 분단체제 유지가 전략입니다. 분단체제 유지가 전략인 이해관계인 사람들이죠. 한 30% 되죠. 그들은 오히려 전쟁 반대할 겁니다. 전쟁 종전을 반대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딪혀서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지금 봅니다. 잠시만요. 유튜브 의견 이유섭님, 미국의 패권도 이제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이 종전선언 추진하기에 딱 좋은 시라고 동의합니다. 유튜브 의견 2 켈리리님, 정부 관계자들의 미국 눈치 보지 않는 선명한 종전선언 의지 정말 필요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명확한 인식이 안타깝습니다. 예, 동의를 표해해 주는 내용이었고요. 그 위에요. 제가 예, 저 위에 있네요. 예, 질문 3. 예. 종전선언에 대한 정전협정에 참여한 나라인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종전선언을 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당장 종전선언을 할까요?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주체인 우리가 하자고요. 우리가. 미국과 관계없이 우리는 자격이 안 됩니까? 평화의 주체인데, 분단의 당사자인데, 휴전협정의 주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는 종전선언을 한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지도자가 합의했는데 왜 미국은 안 하는데 우리는 종전선언을 했어. 우리는 안 할 거야. 우리는 전쟁 안 할 거야. 우리는 전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 이구동성 떠들면 미국은 좀 떠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끝났는데 왜 니들은 종전선언 안 하냐? 사실은 종전선언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게 뭡니까? 평화협정이죠.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문제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관계 정상화의 노정은, 북미 간 관계 정상화의 노정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만들 때 굳이 뭐 전쟁을 끝냈다라고 선언 안 해도 됩니다. 평화협정의 문안들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협상이 필요하고 북미 중 간에, 북한, 중국, 미국 간에 굉장히 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차피 평화협정에 회의적인 미국이 계속 반대할 텐데 하나마나 몇 년 걸릴 텐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종전선언은 관계없이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거부한다, 부정한다. 70년에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는 부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과 북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종전 담론을 이야기하면 전쟁의 실질적인 주체인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네들 왜 종전 안 하냐?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해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유엔이, 많은 나라들이. 그럼 미국이 그러겠죠. 비핵화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그 얘기할 겁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하면 남과 북이 관계 회복이 됩니다. 남북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 위기로 가서 올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큰 심각한 긴장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전 문제를 치고 나가면 시민사회가 치고 국회가 치고 공공연히 치고 정부조차도 종전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4.27과 9.19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북미 관계를 풀 수 있는 핵심은 말입니다. 남북입니다. 그때 되면 남북이 자주 만나버리면 종전 문제이든 평화의 문제이든 신뢰관계 문제이든 불가치의 문제이든 남북이 계속 만나버리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달죠. 냅둘 수가 없겠죠. 뭐라도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협의에 들어오라는 거죠.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한반도 땅을 살아가는 남과 북이죠.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도식적으로, 규범적으로, 법제적 관점에서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인 미국을 데리고 와가지고 뭘 하겠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남북이 그냥 해버리자는 겁니다. 미국이 인정하는 인정하는 관계 없습니다. 야, 우리끼리 했단 말이야. 우리는 주체로서 했단 말이야. 너네들 뭐 어떡할래? 너네들 할래 들어올래? 안 돌아? 말어. 중국,
당연히 지지하겠죠. 당연히 지지하겠죠. 중국은 거의 100% 지지합니다. 오랫동안 중국은 한반도 종전평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관심 가질 게 있겠죠. 휴전협정은 북, 미, 중 3자 간의 협정이지 않습니까? 그 북미 중 3자 간의 휴전협정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종전평화 남북이 주도할 수 있는 이거를 꼭 덩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잘 되면 좋지만 미국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치고 나가자는 겁니다. 실질적인 종전평화를 우리가 구현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안들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다, 소파다, 전시적 정권의 문제다, 얘기 놓으면은 그건 그대로 한미 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1년 전에 우리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말입니다. 과감하게 우리 더 이상 이거 연장하지 않겠어라고 1년 전에 통보하면 연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히 단 한 번도 그런 상상 자체를 우리는 못 해봤죠. 그 불평등 한미 상호 방위조약 때문에 수많은 한미 간의 군사적 불평등 관계들이 계속 유지되죠. 이런 문제들도 남북은 종전했는데 굳이 북측을 적으로 상정하는 이 많은 불편한 법제적 규정들 정상화시키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남북이 미국이 참여하면 좋죠. 한다면 같이 하는 것이고 안 한다라면 남북이 주도해버리면 그 판은 남과 북이 주도하는 겁니다. 즉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푸는 것이다 말입니다. 기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비핵화 정책의 그 한계 오류들을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이사장님 잠깐만요. 뉴질랜드에서 곽상렬 선생님께서 늦은 시간에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주신 건데 지금 그 정전 협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읽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네. 그 정금순 선생님께서 질문 대신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국내 분단 유지 세력 때문에 언론을 포함하여 비핵화 제재를 주장하지 않으면 여론의 악화로 정권 뺏기는 두려움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 이미 아까 답변 예. 드렸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일소하고 가야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왜? 정금 선생님. 된장 담궈야죠. 된장 담궈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먹을 거예요? 구더기 무섭다고? 구더기도 같이 먹어버릴까요? 예, 가야 됩니다. 베를린의 정금 선생님은 오랫동안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김재양 선생님, 최영석 선생님, 한승로 선생님 다들 존경하는 분들인데 오늘 또 들어오셨네요. 정금 선생님 가입시다 그냥. 아까 저 뉴질랜드에 지금 새벽 1시가 넘었을 텐데 1시간 반, 1시간 반 되겠는데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곽 선생님께서 주셨던 질문 좀 읽어보겠습니다. 16개국 이사장님 제가 참여국 중 읽을게요. 이사장님 너무 힘드신데 제가 읽을게요. 예. 그 곽상렬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16개국 참전국 중 하나인 뉴질랜드 의회에서 종전선언 지지 결의가 되도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뉴질랜드 의회가 종전선언을 지지해야 하나라는 반대 토론 관련 질문을 스스로 설정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역시 비슷한 프레임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즉, 종전이 된다면 그 이후 더 북한의 핵무장이 지속될 거라는 알지 못하는 불안감에 전 세계가 빠져 있듯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닐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핵화에 매달리는 이 불안감을 조성한 미국이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전혀 다른 길에 서 있음에도 평화협정보다는 CVID만을 고집하며 북한을 고립시키고 결국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초래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이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평화의 길로 갈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저는 곽상렬 선생님부터 뉴질랜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이
곽상열 선생님, 뉴질랜드의 이 고민들이 전 세계 해외에 계시는 우리 디아스포라 내지는 민주평통 사모님들께서 그 해당 국가의 의회를 상대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문제의 본질을 좀 명확하게 던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적 세계관이죠. 미국이 전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북에 대한 적대를 전 세계에 이미지화했죠. 그래서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핵 문제라는 게 북한 핵 문제라는 본질이 미국의 적대 정책의 산물이다. 매우 단순 명료합니다. 한반도가 전쟁 중인데 전쟁은 끝내야 되지 않겠냐. 그 전쟁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비핵화 문제가 전쟁 상태를 못 푸는 앞에 막고 있는데 전쟁 상태가 끝나면 비핵화가 오히려 풀린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설명한다라면 매우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곽상열 선생님의 고민처럼 대부분 북이 왜 핵을 가졌는지, 미국이 어떤 적대 정책을 펼쳤는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종전선언 병합적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왜 반대하는지 이런 내용 자체를 다른 나라 거의 다 모릅니다. 아주 일방적인 소위 말하는 CVID 그 류만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을 지배하고 있죠. 저는 그 본질을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나라에 계시는 우리 교포님들께서 일목요연히 딱 정리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라면 다들 놀라워할 겁니다. 다들 놀라워할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실질적인 전쟁적 상태의 유지가 미국적 이해관계라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미국적 이해관계라고, 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겠죠. 전쟁은 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미국의 전쟁 유지 전략에 비핵화 문제가 악용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른 논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라고 봅니다. 곽상열 선생님,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명윤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종전선언을 이끌어낼 주체가 정부인 바 문 대통령도 작년 유엔 연설을 통해서도 종전선언에 대해 어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민주평통도 한동안 종전선언의 분위기를 잡아갔으며 인식의 확산을 시키는 사업들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아주 냉소적입니다. 일반 국민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종전선언을 보다 더 강력하게 실천해야 할런지요? 정부가 제대로 강력하게 나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의지와 힘이 과연 현 문재인 정부에게 있을런지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 앞부분에 설명들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사실은 한미 워킹그룹 프레임 속에서 미국의 반대 속에서 뭐 제재 때문에 비핵화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는데 지난해 초부터 종전선언 문제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게 북측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적대청산. 그래서 유엔 총회 온라인 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종전선언 지지를 요구했었죠.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처 가보면은 오로지 종전선언 그 플랜카드를 붙일 정도로 굉장히 저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종전선언의 문제를 국민적인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선언만 있었어요. 왜 종전선언이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휴전협정이 여전히 작동되면서 한반도는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전쟁 상태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근데 국제법적으로 이 한반도가 현재 북미 간의 휴전협정 체제에 근거해서 전쟁 중이라는 상황을 인식시키게 하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불행의 구조조건은 수많은 비정상이 이 전쟁적 상태에 원인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 우리 가족, 내 공동체, 이 우리가 전쟁 끝내야 되지 않겠냐. 국민 기본권이다. 생존권이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론들하고 학자들하고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해나갔으면 그렇게 힘이 안 받았을까요? 그냥 선언적으로만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전혀 저는 좀 단절지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사회가 저는 그냥 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외통위 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현재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죠. 송영길 외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대표 선거 나오면서 가장 지극한 관심이 종전선언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국회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국회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당은 딱 한 당입니다. 국민의힘. 국회가 그렇게 좀 치고 나가고 종전선언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서 채택하고 그렇게 치고 나가면 정부가 더욱더 다시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 공무원 다 참여하게 하고 그런 좀 조직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조직적 플레이를 할 때 시민사회가 같이 붙어주는 게 좋겠다. 여기에는 수많은 명망가 셀럽 누구라도 함께 이건 해야지 그런 운동들로 가져간다라면 승산이 매우 높은 싸움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유튜브에서도 질문이 하나가 왔는데요. 최원신님께서 보내신 건데, 저는 남북, 미, 중 사이에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판을 이끌어가고 그 과정에서 북중을 협조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남북의 평화 상황이 미, 중에도 도움이 되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 점을 파고든다면 우리의 목표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식견이 짧은 저는 그 지점이 보이지 않는데 이 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예, 남북의 평화 상황이 미중에도 도움이 되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 점을 파고든다면 우리의 목표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중국 문제는 조금 미국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종전 평화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합니다. 러시아 가장 찬성하죠. 주변 국가 중에 가장 한반도 평화의 질서에 대해서 가장 목말라하는 게 사실은 러시아죠. 그리고 중국이죠. 일본은 아시다시피 한반도 분할 체제 유지 전략이 국가적 전략입니다. 미국. 근데 미국이 하나일까요? 아니잖아요. 미국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겠죠. 미국의 정치 질서를 움직이는 건 결국 군산복합체 네오콘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말도 안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여지가 있었던 것은 그 군산복합체 네오콘들로부터 자유로웠죠. 미국의 정치는, 미국의 행정은 소위 말하는 군산복합체 이 재벌, 금융, 군수, 그리고 석유재벌, 금융재벌, 석유재벌, 군수재벌 이들로부터 움직여집니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정치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 틀을 결코 누구도 못 벗어나죠. 트럼프는 자유로웠죠. 그래서 탑다운이 가능했습니다. 바이든 바텀업이라고 그러죠. 재앙이라고 좀 봅니다. 재앙. 바텀업. 소위 말하는 군수자본가들, 금융자본가들, 석유재벌들이 바텀업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구현되는 것이 바텀업입니다.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내에도 이론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상황, 전쟁 상태를 끝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논리가 별로 없어요.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네오콘들 군산복합체의 논리, 이들의 논리가 한반도의 분단 유지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비핵화를 이야기하지 비핵화만큼이나 전쟁 상태의 종식, 평화 실현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동의할 수 있는 미국의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북한 핵 문제의 본질, 한반도 평화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만 설명한다라면 버니 샌더스가 종전선언 반대할까요? 이미 자체적으로 말입니다. 로카나 의원부터 해가지고 약 70여, 60여 명 되죠.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또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로서 전쟁을 끝내고 얘기하자. 그 과정 속에서 비핵화가 더욱더 주동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같이 갈 수 있다라면은 저는 미국 문제도 너무 어렵지만은 않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네오콘들이 워낙 강고한 벽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사실은 붙어볼 만한 충분히 성산 있는 사고입니다. 대세는 누가 형성하는가? 미국이 만들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세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종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걸 하겠다라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한다? 한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미국적 상황, 미국적 눈치 필요 없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과 쭉 치고 나가면은 딸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정광식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한미 워킹그룹에서 화물차에 인도적 부호물자인 쌀을 싣고 가는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판문점에 쌀을 놓아두고 북한에서 가져가게 하는 것도 시비를 걸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몇 가지 지점을 쌀은 되는데 화물차 때문에 안 된다. 뭐 의약품은 되는데 싣고 가는 화물차가 문제서 안 된다. 많은 이야기들.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좀 더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만월 때 개성에 있었던 고려의 옛 왕궁도부터 만월 때 그 보수를 위해서 화물차에 기자재만 싣고 갔습니다. 괜찮았어요. 타미플루 들어갈 때 결국 화물차가 문제가 됐죠. 그런데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일식 방문은 차량 제재 여건에 포함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어요. 일시로 왔다 갔다 오는 것은 갔다 오는 것은 제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도 안 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났던 겁니다. 본질은. 그게 사건의 본질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설명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북측이 받을까요? 북을 능멸하는 것이죠. 북을 죽이는 겁니다. 진짜 북을 안다면 지금 인도주의 지원은 말도 못 꺼내는 겁니다.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진짜 북을 안다면. 북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최소한 북이 받는 조건은 이제는 완벽히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종전 문제가 진짜 압도적인 분위기가 됐을 때 그제서야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풀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 수단으로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도주의 문제를 풀지 북의 자존심을 능멸하는 겁니다. 인도주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꺼내는 건 북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여전히 북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인도주의 문제, 비원적 문제 이런 걸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은 어처구니 없을 거예요. 자기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예. 또 질문 없습니까? 예, 저 우리 곽상열 10시 40분입니다. 예. 주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뉴질랜드 곽상열 선생님 지금 거기 2시 다 안 돼 갑니까? 네, 1시 40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사장님 말씀에 너무 빠져 있어갖고 저희 좀 일찍 들어가서 자려고 그랬는데 저희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속 남아 계시고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고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아까 드렸으니까 우리 훈장님께서 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측의 대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중국인민지원군 측의 협정입니다. 종전은 결국 정확하게 미국이라고 보기보다는 문서적으로 보면 유엔과 북한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걸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유엔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United Nations Command, 소위 말하는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사가 아닌 Unified
Unified Command under the US.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유엔사를 국제연합 유엔사로 오해를 했는데 연원을 따져가 보면 미국이 모았던 국제연합군이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때 유엔이 아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갔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우리 유엔사도 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 대표를 미국이 했습니다. 현재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엄밀히 따져본다라면은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은 평화협정인데요. 평화협정에 1조, 2조에 뭐 이렇게 뭐 종전선언 문제를 넣으면 모르겠지만은 굳이 전쟁을 끝낸다라는 뭐 그런 걸 안 넣어도 됩니다.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만드는 과정이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평화협정 미국은 결코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반도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권 주체인 우리가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는가? 어마어마한 실효성을 가집니다. 이 땅에 전쟁이 끝났어. 종전평화협정이 필요하다라고 미국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너네들 안 할 거야? 우리는 선언했어. 굉장한 반향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 사회 내에도 미국 정부가 종전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데 종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라고 북미관계 정상화해야 된다고 계속 같이 압력을 넣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미국이 종전 선언 참여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바이든이 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끼리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종전 선언의 문제, 누가 주체인가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남북미 둘이 같이 하면 좋겠죠. 안 된다라면 우리라도 같이 갈 수 있겠죠. 포괄적으로 종전 선언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시 43분이어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때가 되긴 됐는데요. 저 계속해서 그 토론토에 박정순 선생님 그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그 보고 계시는데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 가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물론 이제 제가 그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떠나서 없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 협정이라는 글을 저희 민주평통 자료집에 쓰려고 썼어요. 그 번역을 하고 아이에게 이제 좀 이거 한번 에디트 해주라 했더니 아이가 그 말미에서 저하고 의견 충돌이 한 이틀간 있었어요. 왜 엄마는 이제 저희 아이는 여기서 어려서부터 공부했으니까 완전 캐네디언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는 아이 말에 굉장히 동의해서 제가 결론을 바꿨어요. 지금 이사장님 지적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왜 한국 문제를 미국이 서명하도록 내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서명을 했고 북한이 했고 중국이 했단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는 힘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니 미국이 이렇게 하게끔 우리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저희 아이 말씀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그건 한국 사람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다. 한국의 전쟁이지 미국의 전쟁이지 않지 않느냐. 싸움을 한 사람은 남북한이 싸웠고 그 사람들이 도와준 건데 한국 내에서 종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면 그걸 누가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다가 한국이 종전 선언을 얘기를 하고 미국이 종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군비 왜 이만큼 많이 팔렸는지 그걸 작은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일목정연하게 1위가 어디고 2위가 어디고 그러면 우리가 6위로서 얼마만큼 군비를 샀다. 그 산 금액을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6조라 그러면 6조가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복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이런 것으로 쉽게 설명하게 대입을 한다면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이 여지까지 70년 동안 종전을 방해하고 갖고 있었던 건 자기네 군수물품 팔기 위해서 있었던 거다는 여론을 한국 쪽으로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종전 서명에 대한 여론을 모아서 미 의회와 유엔 안보이사국에 보내자고 하는데, 제가 민주평통 말단이라 제 목소리가 지금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 나름대로 해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자료집도 제가 주관했던 방향에서 좀 벗어나고, 저는 오피니언 리더 칼럼을 실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면 우리가 종전이 필요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쫄병이다 보니까 활동에 우선을 두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서명도 중요하고, 네, 그런 운동을 좀, 지금 이사장님 계시는 여기 이름도 참 좋네요. 네, 그래서 좀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같이 보조하는데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진양 이사장님, 저기 독일에 김진양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 그분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90년도하고 92년도에 평양을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으로서. 그래서 금년이 종전선언 71년이죠. 이곳에 모인 여러 나라, 여기는 정말 세계 각국에서 모이시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정말 종전을 위해서, 종전선을 위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우리는 종전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대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정말 좋은 이 김진양 이사장님의 좋은 말씀만 듣고 왜 우리는 못하느냐, 왜 71년이 되도록 우리는 하지 못하는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모이신 대표님들, 정말 한 곳에, 한 나라에서 한 분이라도 모여실 수 있으면은 우리가 종전을 위해서 판문점 앞에나 어디 가서 행사를 하고 종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진양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봉 교수님 계시고 방용성 대표님 계시고 다 계시는데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원래는 3주년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복원, 그 핵심은 말씀드렸다시피 4.27 판문점 선언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겠죠. 그 핵심은 종전선언이라고 봅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올 4월 27일 기점으로 종전선언 문제를 다시 이렇게 좀 점핑을 하면서 말입니다. 6월 25일 6.25는 한국전쟁이 한 시발쯤이었죠. 전쟁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언하자. 종전을 선언하자. 전쟁 발발이었던 그 6월 25일을 종전선언을 치고 나가는 계기로 한 2달 남았죠. 진짜 많은 단위들이 준비해가지고 6.25를 6월 25일 기점으로 치고 나가고 범세계적으로 6월 25일부터 7월 27일, 7월 27일은 휴전일정 7일, 한 달만 온 국민이 리본을 달든 에센스 이걸 하든 온 국민이 한 달만, 그가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관료이든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대학생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관계없이 자기 개인 에센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한반도의 종전을 원한다. 우리는 살기를 원한다. 이런 캠페인을 벌여나간다면 저는 붐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셀럽들이, 여러 많은 배우들이, 음악인들이 같이 불을 붙어주겠죠. 광화문 같은 데서 종전 평화를 계속 이야기하는 음악제를 하고 그렇게 붐을 올려가고요. 올 하반기
저는 그렇게 종전 문제가 올 하반기를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다면 미국이 계속 버틸 수 있겠는가?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은 말입니다. 2023년은 2년 후죠.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됩니다. 그 해를 종전선언 정도는 원래 하고 한 2년 후를 내다보면서 북미, 중 우리까지 포함해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진짜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우리 정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들을 짜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을 이 단에 붙이고 현재 종전평화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국내의 시민사회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단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키워가지고 세계적인 기구로 만들어가지고 목표를 2023년 평화협정 체결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종전선언 치고 나가고 그렇게 가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많이 모이고 실천하고 다시 더 많은 아이디어 모이고 그렇게 힘을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훈장님, 예. 너무 시간이 오래됐는데 어떻게 저도 끝내고 싶진 않지만 지금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이나 좀 해외에 계신 분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예, 뉴질랜드 마무리를 좀 해야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더 이상 질문은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요. 어떤 회장님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여기 지금 우리 한평학당 오른쪽 네. 게시판에 종전선언 릴레이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서 종전선언 주소가 뜹니다. 이거 많이 좀 알려내고 조만간에 우리 한평회의가 운영위원회가 곧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기존 종전평화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단위분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단위들을 붙일 것인지 국회는 어떻게 만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좀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후에 공유가 될 대로 지역지역에 뉴질랜드에서도 독일에서도 토론토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양 대표님, 예. 그럴 기회가 올 것 내년에는 같습니다. 꼭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합시다. 함께 힘을 합시다. 예. 이제 본장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